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 주제는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뭘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많습니까? 재산 별로 없어요. 예술가로서 그림은 무지하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림과 함께 살아온 화가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한 살을 더 먹잖아요. 나이를 더 먹을 때마다 나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냐? 너는 무엇을 남겼냐? 재물이 많냐? 명예가 많냐? 학식이 많냐? No, no, no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뒤에도 그림이 보이겠지만, 제가 이제 저의 대표작 및 작품하고 또 그동안 전시회했던 기록을, TV 배호 구독자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시고 아, 쟤는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괜찮았겠구나. 라고 한번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요, 글쎄,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가 이제 48년생이니까 6.25 동란을 3살 때 맞았으니까 온 나라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두가 다 꽁보리밥 그거 먹으면 또 잘 먹는 거예요. 점심도 굶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배급을 준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나 국수를 해 먹고요. 또 미국에서 준 우유가루와 옥수수 가루로 초등학교에서 옥수수 빵을 얻어 먹고 점심을 때웠던 그런 세대입니다. 아이고 찌질이도 못 산 얘기 또 했었네 하면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6, 70년대 사셨던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릿고개라고 하면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도 역시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서는 쌀 장사를 했어요. 충주가 고향이니까 우리가 주덕이거든요. 그러면 주덕장, 배소원장, 충주장, 음성장, 용원장 이렇게 5군데가 돌아가면서 자기 벌어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같이 그 마을마다 고을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곡식이나 또 동물 그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팔아가지고 신발이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그런 그 상품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장날이 5일장입니다. 그 장 때 고을마다 마을마다 들고 나오는 쌀, 보리, 잡곡 같은 거를 우리 어머니가 사가지고 도매상에다 넘겨주는 그런 쌀 장사였어요.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고요. 어쨌든 그런 속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때 왜 여자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은 잊지 않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장래 커가지고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화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흥의라는 그 친구는 그 주덕에서 택시기사까지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당시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교실 뒤에 붙을 때 있잖아요. 우리들의 솜씨 이래가지고 제가 그리는 건 매번 붙었어요. 그리고 뭐 방학 때 뭐 이렇게 이 전교 미술 대회 같은 거 하면 반드시 뭐 1, 2등 꼭 차지했었으니까. 글쎄요, 팔자인지 운명인지 아니면은 숙명인지 저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미술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조금 하다가 아, 이게 내 체질이 아니로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화가로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림 몇 점씩 다 있죠? 없다고요? 그림을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이제 화랑을 하면서 팔아보면은요, 아, 이 작가가 누구십니까?
국전에 나오신 분입니까? 아니, 유명한 분입니까? 꽤 괜찮은 분이죠?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제 화실에 있는 그림이 전부 다 제가 그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국전에도 여러 번 상 받고요. 개인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 서울대 미대 나오거나 홍익대 미대 나온 사람들은 국전이나 아니면 기타 미술 공모전 그런 데서 심사위원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제자, 자기 부하들을 많이 입상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바깥으로 안 굽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당시 홍대로 다시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해봤지만 제 능력과 제 가정의 경제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중단하고 대신 실력으로 승부하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그림을 수출해가지고 파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에서 주문만 맡으면은 그게 뭐라고 그러죠? 주문장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내 생각이 안 나네요. 주문장만 받으면 그걸 가지고서 은행에서 100%다 대출을 해줬어요. 가령 100만 불어치 주문 받잖아요. 외국 화락에서 수출업자한테서. 그러면 그걸 갖다 은행에 갖다 주면 다 100% 나라에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돈을 대줘요. 그러면 화가들을 모집해서 그림을 그려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할 때보다 월급이 학교 선생할 때는 5급 공무원 당시 4만 5천 원, 4만 8천 원 그랬거든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미술회사에 들어가서 첫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9만 7천 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의 2배로 월급을 받았죠. 그뿐이 아니라 2달째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19만 원. 4배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월급. 그러니까 내 취미도 살리고 또 내가 돈도 벌고 또 우리 형님이 그 당시 5만 얼마밖에 월급을 못 받았는데 저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월급을 받았으니까 월급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숍이라고 그랬는데 그 피숍이 좀 아직까지도 그 영어 단어 해석을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150명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에 이름이 뭐였더라? 아메리아 코리아 주식회사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첫 월급이 9만 원 돈 받고요. 두 번째 월급이 거의 20만 원 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피숍은 뭔가 하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그린 그림을 총 결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사람이 그린 거를 체크를 합니다. 가령 8에 10 몇 장, 5에 8, 11에 14, 12에 16, 20에 24, 36, 24에 36, 24에 48 인치죠. 몇 장 이렇게 그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월말에 총 결산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재료는 물론 그쪽에서 다 대주고요. 그러나 거기서는 제가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자 이래가지고 모임을 했습니다. 15명이 처음 모임을 했는데 매월 한 차례씩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그냥 뭐 인생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화가들 단체였죠. 거기는 미술 교육 선생님 하시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미술 학원 하다 망해가지고 온 분도 있고 또 저같이 아이들 가르치다 온 사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교육을 중단하고 진짜 직업 생활을 시작한 화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하다가 보니까 재밌잖아요.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 당시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2,000원이었어요. 짜장면 하나씩 시켜 먹고 3시간씩 앉아있으니 중국집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지 뭐 매출은 안 올려주고 투덜투덜 하니까 그 중국집 종업원하고 우리 집
우리 사무총장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 옷이 찢어졌어. 나도 그 당시 총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파출소 가가지고 직업이 뭐냐고 이 조서를 경찰관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화가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근무하느냐고 그래요.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에서 근무합니다. 니들이 무슨 화가야? 화공이지. 아하. 역시 사회는 냉정하고 무섭고 찬란하고 정확하구나. 나만 화가로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화공으로 생각했구나. 가슴에 피부를 팍 찌르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래서 나도 화가가 되자. 물론 그 그림 그리는 회사에서 그림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를 여기서 이제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홍콩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신예 화가들의 작품을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림이잖아요. 또 도로는 창작도 그려서 보내고 그랬는데 경찰관들이 니들이 무슨 화가야? 화공이지. 야, 되게 싸가지 없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 기분 나쁘고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전에 도전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곳. 지금도 가끔 얘기했지만 국전에 입상한 작가입니다 하면은 다들 그래도 인정해주는 화가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전에 도전해가지고 한 열 몇 번을 했는데 3번 입상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국전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지금도 있긴 해요. 어떤 구분을 하는가 하면요, 한국화, 동양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양화. 그것도 사실화하고 비구상을 구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근데 저는 비구상, 사실 계열은 좀 어려워요. 날고 기는 사람이 전국에 미대 졸업하는 사람이 1년에 500명, 600명 되는데 거기서는 뽑기를 글쎄 한 90명? 그거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 500명 중에 90명 정도밖에 입상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해보기는 수십 년 전에 했었으니까. 열 몇 번을 해가지고 3번을 입상을 했습니다. 전부 다 비구상, 추상으로. 사실 추상이 쉽지만 더 어려워요. 왜? 이거야말로 미술적인 끼가 있어야 되고요. 비구상이야말로 작가적인 창의력이 그 어느 작품보다도 많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죠. 누구한테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스스로 독하게 했나 다를 바 없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중에 인사동에 아니면은 시공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쓰는가 하면 지금 한국일보 뒤쪽에 시공관, 서울특별시 공보문화관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전시회를 할 때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매번 가서 보고 또 습득을 하고 숙지를 하고 테크닉을 배우고 색감 쓰는 것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3번이나 입상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첫 번 입상하고요. 그 뒤로 2번 더 입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사실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못했습니다. 왜냐, 다른 공모전에서도 2, 30번 정도 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눈도 떠가지고 뉴욕 아트 엑스포에 가가지고 제가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요. 또 프랑스 르사롱전을 개최한다고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작품만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나도 내 그림을 공모전에서 여러 번 입상한 만큼 30여 번 상을 받았거든요. 입상할 만큼 미술적인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서 즐거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아닌 뭐 어느 세계든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죠. 날고 기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 다음에 미술가도 아니면 어떤 그 배우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참 바람에 의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노력해도 사실적인 그림은 더 잘 그려도 사회에서 안 알아주고 묻혀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글쎄,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제 미술적인 것은, 글쎄, 장르가 다양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판매를 하려면은, 한 가지 장르만 그려가지고는, 판매가 안 돼요. 물방울만 그리는 작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방울만 좋아하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반추상, 추상, 인물화, 정물화, 아니면 역사화까지 골고루 다 그립니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 산다는 것은 행복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저의 가정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조금 경제적인 큰 여유가 없으니까 늘 빈 화가의 일생이었습니다. 가난한 화가, 미술 재료가 아까워서 조심스럽게 쓰는 화가. 그러나 인사동에서 제가 전시회 할 때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김수영,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 천국으로 왔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만약에 천국의 문을 열고 제가 들어섰을 때 저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도둑질도 한 적이 없고요. 남의 명예를 탐한 적도 없고요. 남의 재산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훔쳐보지도 못하고요. 도둑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사동에서 아까 말하다만 캐치프레이즈, 색을 좋아하는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이런 타이틀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색, 뭐 좋게 생각하면 칼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웃었습니다. 즐거워했고 저도 또 즐거웠습니다. 제가 가장 큰 전시회를 한 것은 제가 회갑 전시회 때였습니다. 인사아트센터에서 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동에서 그 전시장이 가장 임대료도 비싸고 또 전시장도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한 개 층을 일주일간 빌리는데 1,000만 원이에요. 글쎄 제가 10여 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1,000만 원 미술 전시장 빌리는데 그것만 합니까?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하죠. 개막식 할 때 유명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또 와인잔도 하나 우아하게 놔주고 또 뷔페도 좀 간단하게 하고요.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악단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회갑 전시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멋진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시정 충북지사님께서 오시고요. 또 사회 저명인사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의 한 300명이 왔어요. 54개 작품을 전시했는데 90%가 팔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저는 너무도 행복한 화가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환상적이고 신나는 전시회였습니다. 그 뒤로는 개인전을 한 30여 번 했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제가 지인들한테 제가 전시회 합니다 하고 팔아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신문에 대서특필 해줄 만한 그런 명예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전시회를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인사동에서 이곳이 백미로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인생 78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림으로서 열심히 살았고요.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에 빠진 남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에 대해서 이상 간단하게나마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 작품 전시회 사정하고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 작품 대표적인 몇 개를 올려놓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